네, 그러면 설명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래스돔은 산업 현장의 산업 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수집 통합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수집 통합 솔루션에 대해서는 약간 에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집 통합 솔루션에 대해서는 잠시 후 그 장표에서 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저희는 그 제조 현장의 운영 데이터가 그 경영이나 운영 데이터가 아닌 PLC와 계측기와 같은 그 설비 데이터 그 데이터부터 ERP, MES와 같은 상위 레벨의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IT 시스템을 하나의 유기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함으로써 산업별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을 했고요. 2020년에 11월 한국 지사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드 투자 250만 불을 유치했고요. 프라이머 사제 파트너스, 그다음에 롯데벤처스, 크립벤처스가 저희 주 투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스탠포드 대학교와 카이스트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시스 팀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고 있고요. 국내 대기업 및 그 외국계 설비 제조사 그리고 인스펙션이라든지 그 서티피케이션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사업 개발 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전체적인 목차입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더 익숙한 용어가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한 정의 그리고 현재 저희가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통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겪었던 어떤 산업 현장의 어려움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기술이 가장 적절하게 필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이례적으로 그런 각 도입 기업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런 기술들을 도입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도 사실 조금 적극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각 섹터별로 유스케이스 적용했던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림으로써 본 청중들의 조금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순서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디지털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기관들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래스돔은 저희가 현장에서 체득한 어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레벨별로 센서류, PLC, 모니터링 스카다, MES, ERP 이렇게 각각의 시스템들이 각 레벨로 들어가면서 이 단일 시스템들이 어떻게 하면 잘 운전될 수 있을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춘 게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기존에 들어가 있던 시스템들이 수직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될 수 있는지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유기적인 그 통합 부분이 좀 더 강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시장 대응 민첩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현저히 높이는 활동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실제로 정부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하면서 공식적으로 단계를 정의를 해놓은 것이고 이 부분들이 추후 그 유스케이스에서 저희가 했던 단계들을 정의하는 데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기초 단계, 중간 1단계, 2단계, 고도 단계 이렇게 나눠지고요. 기초 단계는 주로 아날로그식이라든지 수기로 기입했던 정보들이 MES나 ERP 등으로 관리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생산 정보의 디지털화라는 기초 단계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1단계는 이 생산 운영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제조 현장 공정에서 들어가는 그 설비단, 뭐 PLC라든지 계측기라든지 센서류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그 단계를 의미하고요. 특히나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일부 분석이 들어가는 그 정도 단계가 중간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2단계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페인 포인트라든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피드백 제어를 통해서 해결해서 특히 유형 효과까지 뽑아내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도화 단계는 여러분들이 뭐 테슬라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실 수 있는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IoT 베이스로 로봇 자동화가 되어 있는 그 정도 단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0년 이상 정부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도입 기업에서 느끼는 현실은 요즘 기초 단계 또는 중간 1단계에서도 아직 분석까지 가지 못하는 수집 단계, 그 정도 수준으로 달성이 됐고, 특히나 이제 어려운 점들은 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매겨서 크게 3가지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설비 데이터의 수집 및 컨트롤의 한계점입니다. 아마 제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설비가 애드가 되다 보면은 설비 제조사들마다 여러 특징들이 있고 호환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지멘스, 미쯔비시, LS 산전, 앨런 브래들리 같은 다양한 PLC 브랜드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합해서 디지털 전환, 즉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넘기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때 OPC UA라는 표준화 작업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요. 그래서 도입 기업은 본인들이 가진 PLC 브랜드에 적합한 공급 기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로스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년간의 어떤 설비 운영을 하다 보면 초기에 한쪽 섹터에 들어왔던 설비,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왔던 설비, 그리고 그 설비 제조사가 가지고 왔었던 프로그램, 이것들이 전부 다 애드되면서 제각각으로 개별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즉 설비 자체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그걸 중앙 관리하고 운영을 최적화하기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도달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 중견 기업의 도입 기업과 중소 중견 도입 기업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전환의 목적과 단계의 맞춤형으로 공급 기업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외 대기업의 패키지들은, 표준 패키지들은 다 아시다시피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부분 A부터 Z까지 모든 걸 통합하는 패키지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도입 기업이 예를 들면 A부터 C까지 필요하다고 해서 그만큼의 기능만 떼어서 공급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약간 프루브 오브 컨셉, POC라든지 MVP, 파일럿으로 뭔가 디지털 전환의 일부를 해보고 싶은 기업들이 너무 비용이 비싸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의 MES, ERP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축을 하면 기초 수준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기초 수준에서 중간 1, 중간 2로 넘어갈 때 여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더라도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연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기획, 운영 및 유지 보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IT 솔루션 및 인프라의 전문 관리자, 팀 이런 부분들이 부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패러다임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과연 이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페인 포인트에 대한 정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그 도입 기업들도 있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내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들이 SI, 즉 그 시공성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번 그 만들어 놓고 이걸 그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분할해서 적용한다든지 그런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도입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이나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몇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1년 이상 그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에 집중을 했었고요.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기술적 호환성,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성비였습니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별도의 인프라 변경 없이 설비 데이터를 아주 쉽고 빠르고 저비용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췄습니다. 여기서 별도의 인프라라 함은 예를 들면 그 실제 운전되고 있는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제조 현장에서 이런 데이터를 게더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일단은 무조건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다 넘기기 위해서 다양한 배선 작업이라든지 전기공사 등등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게이트웨이라는 그 아까 말씀드린 PLC 브랜드에 상관없이 프로토콜이 다 내재화된 그런 소프트웨어가 인베디드된 하드웨어 개발을 통해서 대부분 맥시멈 이틀 안에 다운타임 없이 그 제조 현장의 설비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객사가 원하는 무선 방식이고요. 고객사가 원하는 통신 방식, 뭐 와이파이라든지 LTE, 5G 대부분 다 통용이 되게끔 그렇게 하드웨어를 제작했고요. 그리고 통신 보안이라든지 하드웨어 보안도 문제 없도록 해서 KC 인증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요거는 좀 노후화된 다양한 형태의 공장들에서의 PLC 데이터 수집, 로컬 PC에 있는 데이터 수집, 센서 데이터 수집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그 이제 분석 그 데이터가 모아지고 분석 단계에 들어가서는요. 설비단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진 것들하고 그 다음에 그 ERP나 MES의 운영 데이터들이 같은 시간대별로 이렇게 정렬이 제대로 잘 되어야만 실질적인 그 AI 분석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그 시간을 요 데이터 정렬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내부 솔루션화한 것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설비 데이터와 운영 데이터를 같은 시계열로 정렬하는 기술이 저희의 약간 차별화된 장점이 됐고요. 또 이를 통해서 국내 저명한 AI 기업들과도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기업들은 대부분 데이터 수집이 데이터 수집이 이미 되어 있는 기업들하고만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회사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저희가 AI 분석이 가능하게끔 그 전 단계까지 수행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설비 피드백 제어를 통해서 도입 기업이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3D 디지털 트윈을 통한 시뮬레이션이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스카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적화 제어,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화, 그리고 강화학습을 통한 그 미래 예측, 이상 감지 이런 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계별 예상 소요 비용 및 확보 방안입니다. 물론 도입 기업의 설비 라인 수라든지 수집 데이터의 양, 문제 해결 난이도에 따라서 변경 요인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단계는 대략 2, 3개월 안에 소요 비용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은 설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 1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수집 및 분석까지고요. 소요 기간은 대략 맥스 5개월, 그리고 소요 비용은 대략 8천만 원 언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 2단계가 실제 피드백 제어를 통한 생산 공정 제어인데요. 이 부분들은 분석 이후에 PLC 제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간과 비용이 조금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각 도입 기업에서의 예산 확보 방안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요. 가장 쉬운 거는 도입 기업 자체 예산인데 자체 예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으로 기초 단계는 5천만 원, 중간 1단계 2억 원, 중간 2단계 4억 원 정도, 물론 정부 지원금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일부 도입 기업하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유용 효과가 실제로 저희가 그 피드백 제어를 해서 유용 효과가 발생했을 경우에 초기 도입 비용은 최소화하더라도 유용 효과가 나는 금액을 저희랑 쉐어하는 그런 보상 형식의 그 예산 확보 및 그 진행 방향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협업 방식은 처음에 어떤 페인 포인트를 분류하고 단계별 목표 수준을 같이 협의하는 컨설팅이 처음에 동반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랙티스 단계에서는 아주 최소 단위의 POC 그리고 파일럿 형태로 진행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예상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그 개선 방향을 더 추가해서 스케일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오는 유형 효과에 대한 수익 측정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산업 분야별로 적용 사례 및 기대 효과를 각 섹터별로 식음료, 제약, 화장품, 제지, 석유화학, 중대사고 안전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도입 기업의 어떤 정보 보안상 실제로 유형 효과 수치들은 저희가 좀 뺐습니다. 그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음료 분야입니다. 주로 그 as is to be 형태로 기존의 문제점이 뭐였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형 효과가 어땠는지 이런 구성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는 중간 1단계니까 이제 수집 데이터 수집 그 정도가 목표였습니다. 기존에 생산 데이터 HMI 그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로 기계단에 그냥 조작 형태로 나오는 그 정도 수준, 그리고 수기 입력으로 품질 개선을 위한 어떤 데이터가 아예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KPI 관리가 어려운 도입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는 뭐 기존에 설명드린 아주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쉬운 정도의 레벨의 기술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공정 조건의 실시간 수집으로 뭐 정확한 생산량 평가, KPI 관리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 도입 기업에 들어갔던 그 작화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스카다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스카다 리스트 및 알람,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불량 감지, 이 정도의 솔루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량 감소 및 생산 현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음료 제조 라인, 실제로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맥주 양조 쪽입니다. 그 다양한 설비 제조사 시스템이 단연간 들어가다 보니까 통합 연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맥주 양조 공장의 공정 설비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마지막 패킹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맥주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요 빨간 부분은 A사에서 설비만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파란 부분은 B사에서 설비 앤드 설비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까지 공급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맥주는 잘 생산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네. 하지만 최적화해서 운영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상위 레벨에서 통합 관리하고 싶은 니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A사 설비에 대한 제어 로직을 저희가 꾸미고, 그리고 요 B사의 소프트웨어는 마이그레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로직을 상위 단에서 마무리를 해서 전체 중앙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연히 공장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그 로스가 있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운영 효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식음료 분야 아마 마지막이고요. 여기는 그 식품 쪽이고요. 실질적으로 저러한 공정에서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 가장 식품 쪽의 목표는 뭐냐면 그 프로덕트의 맛을 어느 정도 레인지 내에서 균일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데이터를 이렇게 얻게 되면 데이터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이 목표치를 맞추는 데 있어서 어떤 인자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상관 분석을 통해서 이 품질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그 제어까지 가능한 중간 2단계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였고요. 실질적으로 품질 균일성이 목표치 레인지에서 이탈 없이 만족되는, 특히 이제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그런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다음은 제약 분야입니다. 제약 분야는 아시다시피 그 GMP라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는 그런 그 룰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약품, 의약품을 만드는 룸 내에 온도, 습도, 그다음에 외부 대기하고의 어떤 압력 차를 A, B, C, D, E 그 등급에 맞춰서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항상 유지를 시켜야 되는 조건들이 있고요. 그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이탈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지는 제약품들은 모두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그 GMP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GMP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조 시스템, HVAC 시스템의 어떤 그 제어가 가장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조 시스템을 연력학적으로 모델링하고 AI 그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온습도가 각 룸에서 온습도가 3시간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을 해서 작업자한테 알람을 준다든지 아니면 실제 공조기를 피드백 제어한다든지 해서 이탈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이런 공조기를 제약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탈을 방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조금 비효율적으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전체 공장에서의 에너지 소모 중에 에너지의 약 40%, 45% 이상이 이런 공조기 제어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소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맡았었고요. 이와 같이 그 강화학습 모델을 통해서 이건 이제 카네기 멜론대하고 저희가 콜라보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에너지부 DOE의 그 에너지 플러스라는 연력학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연력학 간단하게 모델링을 한 다음에 프리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를
그 강화학습에 넣어서 에이전트가 페널티냐 리워드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자체적으로 그 소요 에너지를 절감시키기 위한 여러 변수들을 조절해서 목표는 최대 20%까지 소요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분야 마지막 세 번째는 올해 7월부터 식약처에서 의약품 데이터의 완전성, 데이터 인테그리티라는 실질적으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쪽의 행정 지시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약사들 많은 제약사들 중에서도 이런 DI를 어떻게 지킬지, 어떤 식으로 만족시킬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온프레미스 클라우드의 제조 과정의 근거 자료를 다 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품질과 위험 관리를 통합하고 알람을 하고 그 다음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분야입니다. 화장품 분야도 제약 분야랑 유사하게 코스메틱스 GMP라는 청정도 관리라는 그 룰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조기에서 특히 이제 이쪽은 제약의 온습도 맞추는 것보다는 그 화장품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pH라든지 차압 등의 청정도 평가가 조금 더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약 분야와 유사하게 공조기 쪽에 그 연력학 모델 및 AI를 통해서 이탈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이탈 방지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서 품질 실패 비용이 혁신적으로 절감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지 분야입니다. 제지 분야는 처음 소개드리는 거는 앞선 다른 분야와 유사하게 이미 그 수집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간 1단계 정도로 해서 데이터를 잘 받아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량 감소라든지 공정 불량 감소 이런 효과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돼서 실질적으로 제지 공정에서 중간에 제지가 끊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 불량으로 인해서 다운타임이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생산 속도가 사실은 매출하고 직결되는데 중간에 그 기계 그 설비가 어느 한 파트라도 갑자기 서버리면 이걸 고쳐서 다시 정상 속도로 올리는 데까지 아주 많은 시간 소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설비 데이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MES, ERP, POP, 원자재 데이터 관리 이런 데이터들을 토탈로 클라우드로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걸 같은 시간대로 다 정렬을 해서 실질적인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리고 뭐 AI 기반 생산 속도 예측 모델도 만들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운타임 감소, 그 다음에 평균적인 공정 속도의 상승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분야입니다. 석유화학 분야 요 부분은 석유화학 분야 특히 이제 그 석유 제조 공정에 있어서 다운스트림으로 갈수록 그 로트나 배치 뭐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그 섹터 그 레벨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석유화학 공장도 마찬가지로 프로덕트는 그렇게 단계별로 나오는데 모든 데이터들은 연속적으로 그냥 모아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머전시가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품질 오프 스펙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걸 분석하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하는 시간 소모나 비효율성이 아주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보한 그런 데이터 정렬 솔루션을 통해서 산재되어 있는 개별 노트별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쉽게 정리를 해서 오프스펙 문제 파악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을 시켰고요. 거기에 따른 그 휴먼 에러를 줄여서 정확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부분도 아직까지 그 오일앤가스 쪽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잘 운전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를 이렇게 개선을 시키거나 바꿔서 전체 공정에 문제 그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잘 도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그 운영 노하우가 아직까지도 숙이나 또는 경험적으로 존재하며 이 공정 운전 중에 생기는 이런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우가 많으신 그런 운전 경험자들의 디펜던트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장의 실시간 사이트 모니터링 및 공정 상태를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각 공정별, 설비별 알람 시스템을 통해서 알람 시스템 및 AI 분석을 통해서 전체 공정 트러블로 인한 다운타임 감소, 그리고 오프스펙에 의한 불량률 감소가 효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대사고 안전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특히 그 산업 현장에서의 폭발 사고는 대부분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화학 물질의 어떤 누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 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들을 국내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를 가진 하드웨어 업체하고의 콜라보를 통해서 현재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는 실제 CCTV인데 음향인식이 가능한 CCTV입니다. 그리고 음향인식도 실제로 우리가 대화하는 이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초음파 단계까지 인식이 가능해서 그런 기능을 사실은 배관에서의 가스 누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누전 이런 것들을 그 음향 인식 CCTV로 초음파 CCTV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탑재해서 AI로 어널러시스하는 그 부분들을 지금 패키지화하고 있는 중이며 올 연말까지는 그 제품화를 해서 실제 그 석유화, 그 다음에 중공업, 자동차 이런 산업 현장에 그 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 산업 현장에서 그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원이나 이런 쪽에서 그 애시드맵, 그 다음에 스탬프, 프람이라는 이런 시스템적 모델에 기반해서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걸 안 지켜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저희는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의 그 인사이트를 얻어서 사고가 일어난 후에 저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현장에서 아니면 각 경영자들, 관리자들이 저런 로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나 그 현장 그 상황을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미리 컨트롤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분석, 그 사고 이후의 사고 분석이 아니라 사고를 미리 중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빠진 부분들이 체크 포인트들이 미스가 없도록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그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글래스돔의 여러 가지 기술들과 그다음에 적용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